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노락한 몇 대 몇.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게 풍자와 함께 들려줄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은영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반갑고요. 네.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예. 다른 방송 나가서는 이 KBS 시사본부를 흠집낸다,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아,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의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가짜 뉴스였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 PD 좀 틀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바로 사죄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네.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 가운데 네.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가장 큰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8월 29일에서 31일 조사가 되었었는데 한 1,000명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민주당 지지율이 그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27에서 34%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이제 ARS 조사, 아랜서치 조사에서 50%가 나와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게 단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조금 지리멸멸하게 좀 무당파층으로도 가 있고 뭐 잘모름으로 가 있던 그 응답층들이 결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8월 29일에서 31일 갤럽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랜서치도 50%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아랜서치요. 네. 아랜서치도 제가 지금 그거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BS 노컷뉴스래로 아랜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4일간 조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직업상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네. 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상당히 또 검찰 소환 조사받고 피곤한 상태일 텐데 한국갤럽 지지율이 올랐다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재명이고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지그시 미소 지어드립니다. 아니, 배 소장님 왜 안 오세요? 네. 아니, 섭섭합니다. 단식으로 초췌하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웃는다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의가 없죠. 예, 배 소장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대표실로 천막에서 대표실로 이동하신다고 하던데. 예, 눈 좀 감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뵐 수가 없겠네요. 자, 검찰이 또 영장 청구를 해올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럼 또 영장 청구 오면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유 머리야.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주목되는 이유가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인데, 네. 자, 단식이 뭐 단기적으로는 내부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네. 또 외연 확장과는 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제 지지층이 아무래도 이제 그 매일 그 뉴스에서도 단식 몇 일차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앉아 있다가 누워 계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동정심이라든지 또는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동조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속에서 이제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니까 또 그동안 조금 지켜보던 당내 의원들도 더 많이 이제 단식 현장에 와서 또 위로를 해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각오도 다지고, 네. 그래서 효과는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지금 이 단식에 이렇게 다 동조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그것이 이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갤럽 자료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 흩어지는 걸 봤을 때 국힘 쪽으로는 중도층이 27%로 가고 민주당은 34%로 가고 무당파층으로
지지율로 36%로 가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중도층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어떤 또 발언을 했네요.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등장했는데요. 정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찰 출석 국회의원 신분으로 무력화하고 또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정치 그 단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오히려 정치 단식 중단하고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 제 지역구죠. 여기서 진검승부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아니 분당갑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 분당 주민들 현명하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예선전이 먼저 더 치열할 것 같은데 본선전보다. 국민의힘 공천은 받을 수 있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두 분이 2대1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현영 소장님은 오늘 시종일관 공격을 하시네요. 네. 그건 네. 그렇고 우리 KBS 시사본부에서 출연 요청을 의뢰드렸는데 거절을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개가 하지 마십시오. 네. 돈이 깜짝 놀랐다. 네 글자로 뭡니까? 돈이 깜짝 놀랐다요? 예, 애구머니. 그런 질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출연을 우리가 거절할게요. 재밌네요. 예.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N서치 조사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입니다. 8월 5주차.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지난주 조사는 44.9%로 지지난주 조사보다 5.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식장에 이낙연 전 대표도 등장을 했는데 불과 4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당대표의 단식이 길어지고 이제 결기를 보이는 경우 뭐 보통 지지율이 이 전 대표님, 이 전 총리께서는 보실 때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라면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프랑스요? 예. 몰랑? 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완전 그런 아재 질문은 개그 이거 아재 개그신데. 정말 불어 터진 것 같습니다. 4분이건 5분이건 걱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네. 특히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앰뷸런스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강을 차리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실로 옮기긴 했는데 또 찾아갈 용의는 있으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 검찰에 2번 소환이 됐고요. 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이미지가 부각될 수도 있고 또 탄압받는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한동훈 장관을 한번 좀 모셔보겠습니다. 한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네.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수사였는데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까? 검찰 측에서 수사를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요즘 좀 말이 짧아지신 건가요? 뭐가 짧아졌다는 거죠? 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진행자께서 진행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요새 정말 국감인데 너무 좀 장관님 조금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론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는 설전을 국회에서 벌였는데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자께서 진행 안 하시고요. 자꾸 그런 안민석 의원 같은 질문하시면은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화 끊겠습니다. 예, 전화 끊어주시죠. 예. 자, 몰타 안 돌아 얘기는 안 하나요?
이거 그러네요. 뭐 몰타 안도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몰타와 안도라에는 왜 가신 거예요?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해서 갔습니다. 법무부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겁니까? 대선 행보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BIE 국제 박람회 기구 2000년에 몰타가 가입했고요. 2004년에 안도라가 가입했는데 혹시 모르셨나요? 진행자께서? 제가 지금-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제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난 대선 3일 전에 나왔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두고 허위 의혹 또 공작 논란이 또 한창인 상황입니다.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 의뢰해서 9월 9일에서 11일 유권자 2,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선 때 일어난 공작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게 공작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문항을 줬는데 대선 때 공작이 일어난 거다라는 게 39.9% 그리고 지금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가 46%로 나와서 이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이 타이밍에 김만배 인터뷰가 나온 이 자체를 좀 정부 여당의 공작 논란으로 좀 보는 네.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모름 의견은 14.1%였어요. 근데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이걸 선거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런 여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가짜 뉴스나 그 당시의 보도에 대해서는 또 RNCC 조사 결과는 좀 다른 내용도 있네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해드렸던 그 지난 6일부터 6, 7, 8일 4일간 조사한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가짜뉴스의 유통은 국기문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53.3%가 동의를 했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24.7%였는데 이게 이제 가짜뉴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거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선거 시기에 돈다면은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그 김만배 씨 인터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가짜 뉴스였느냐는 지금 이제 72분짜리 녹취록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지금 바쁩니다. 이슈도 그렇군요. 많고.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네. 일단 가짜 뉴스 이게 용어가 주는 영향이 있겠지만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네.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몰타 안도라에 가 있는 한 장관님 헬로. 예, 유 웰컴입니다. 네. 한 장관님 그냥 현지에서는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고요. 한국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자, 지금 이 김만배 또 이 신앙님 두 사람의 대선 직전의 허위 인터뷰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 임무를 다 할 겁니다. 혹시 뭐 출마 질문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네? 안민석 의원처럼요. 출마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김만배 인터뷰 문제가요.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대장동에 판돈이 되었냐. 이게 더 큰 문제고. 소장님? 네? 소장님? 네? 저는 그런 질문을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언론의 자유가 소장님? 있어서. 네. 소장님? 네. 지금 여기서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말을 못하게 하시네요. 커피가 중요하겠습니까? 커피 좀 사시죠. 예. 네. 지금 우리 스태프들 분위기는 연결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로 넘어가 봅니다. 네. 네. 점심 식사 직후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웃음으로 또 조금 스트레스를 푸시라는 의미로 오늘 코너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늘 관심사인데요. 자, 하락세가 조금 있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인 추세는요. 이게 지금 뭐 그냥 그 갈짓자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여러 군데서 조사가 나왔는데 대체로 이제 한 33에서 38까지 요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갤럽 자료에서는 33%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조사하고 별 변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RN서치 자료에서는 38.6으로 오히려 여기는 또 2.7%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리얼미터는 또 여기는 조금 하락을 했고 그래서 AR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는 보다는 조금 높지만 지금 대체로 한 33에서 38 사이에 있고 이게 지금 40%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네. 그 순방 효과도 별로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 그 갤럽 자료 보면은 갤럽 자료에서는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외교원인데 부정평가에서 1위로 나온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걸 챙기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지금 한 7%포인트, 7% 정도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따뜻한 그 민생 행보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닌가. 특히 지금 거의 모든 조사가 부정평가는 60% 살짝 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직전이 있거나 50%대. 네, 후반에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개각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국정운영 스타일 좀 바꿔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MZ 네.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층에게는 너무 안 좋으세요. 네. 그런 부정평가.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결합니다. 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네. 시사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거 왜 안 부르는 겁니까? 설마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반국가 세력 방송은 아니죠 이거? 네. 나 참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방송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 시사본부죠. 내가 주진우 라이브라고 할 거겠습니까? 네. 나 참.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다 3개월짜리입니다. 아무튼 그 질문하시죠. 네. 그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뭐 녹취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국익을 논해야 돼요. 지금 세계가 네.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힐더 월드 해야 됩니다. 메이크 베러 플레이스 알아요? 네, 제발 노래는 안 했으면. 그래요? 네. 롱롱 타임 안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순방 효과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상당히 뭐 효과가 많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고 했는데 워낙 국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지율에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해외 순방 대통령께서 직접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말 잘 됐죠. 이번에 제가 그 하나의 미래라는 것 주제로다가 23억 달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겁나서 못해요. 근데 안보, 인도, 재건 분야에서 이거 망라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통이 큽니까?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우리 이은영 소장님 100점짜리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저희도 좀 사다리 좀 놔주세요. 세계인들에게만 사다리 녹색 사다리. 아니 요즘 놔주지 사다리를 마시고. 누가 써 에스컬레이터 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돈을 통 크게 많이 쓰고 오셔가지고. 그럼 이현영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점수를 매긴다면 뭐 이번 순방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대통령님 죄송한데요. 25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25점이라니 이거.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오셨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형님이 성렬이 형 몰라요? 나 참 거.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점수 많이 드릴게요. 그래요? 네. 잠깐만 우리 김 대표 나와봐요. 김기현 대표.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정말 요즘에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들 참 많은데 우리 배 소장님은 개념 있는 방송인이에요. 국힘 당사에 한번 오세요. 네. 회 먹을래요? 아니 왜 안 먹어? 저 사람은 저 수십 마리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녹취록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면 녹취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3개월짜리다. 아까도 3개월짜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민감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는 또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국익을 가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네. 해외 순방 나가보면 압니다. 나 참 지금 녹취록 놀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언제적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저는 이 녹취록 듣고 진짜 놀랐는데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고 하셔서 창당하실 건가요? 국익을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나 참 죄송합니다. 국익을 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로 글로벌 시츄에이션.
지금 이현주 소장님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가야지. 그.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녹취록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별로. 이거는 사실 좀 들으신 분들이 많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대통령님의 그 육성이 또 이게 좀 한 몇 년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입당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반영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각이 이제 오후 3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누가 지명될지는 지금 알려진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님께 하나 더 여쭤봅니다. 유인촌 전 장관을 다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일기를 어떻게 좋아하셨던 겁니까? 아니 나 참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보다요. 네. 우리 선배님 지나가시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유인촌이 내가 잘 알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취업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경력직만 뽑아, 경력직만. 얼마나 일을 잘해. 해봐서 잘합니다. 기침이 나오네. 네. 야망의 세월. 알잖아, 야망의 세월. 몰라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헬기 탔을 때의 그 음향 효과도 좀 한번 해주시죠. 내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출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다 싶습니다. 쏟아내고 가야 됩니다. 야, 개인기가 훌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은영 소장 쪽으로요. 네. 지금 너무 과하다 이런 또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카이다이빙 있지 하신 적이 않을까. 없습니다. 네. 네. 개인기입니다. 네. 자, 한국갤럽이 내년 총선 관련해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그러니까 총선 구도입니다.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다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0% 나와서 견제론이 상당히 지금 우위에 있는데요. 지금 잘모름 의견도 한 14%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내년 그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개각한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 총선은 약간 심판론을 가미한 중간 평가 선거가 되기 쉽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하고 견제론이 비등비등했거든요. 42대 44로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견제론 우세 구도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에 그 이념 논쟁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도층이 이제 내년 총선에 중요하다.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건 뭐 계속해서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도층들에게는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자, 홍범도 잠수함에 이름을 붙였던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정권이었을 때인데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박 전 대통령 대구로 연결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찾아뵀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현 대표가 찾아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제나 그랬듯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 홍범도 잠수함의 이름도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이 됐던 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은 얘기 안 해주시네요. 직접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질문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겼네요.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하나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김태우 전 청장 사면을 받고 이제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서게 되는데 당내 경선을 어떻게 이제 거치는지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대전으로 간다. 왜냐하면 김태우 전 청장이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를 거론을 했던 인물인데 김태우 전 청장의
제도전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저는 지금 집회 활동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뭐 답변을 다 안 하세요? 제대로 말씀하는 분은 단 한 번도 예, 없네요.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책을 내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예, 책 많이 감사합니다. 팔리나요? 네? 예, 많이 팔려요? 제 책 사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예, 샀습니다. 안 사셨다면 정말 좀 네. 그런데요.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 휘두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 책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나와 있고 손잡고 견디다 보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대한건국에서 버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꼭 사보겠습니다. 예, 디케 눈물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DK 눈을 보면 안 되나요?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진행자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권 좀 이제 시간이 없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차기 대통령감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갤럽 조사죠. 갤럽 자료입니다. 그 앞에 자료 소개해드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각각 3%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5%, 이낙연 전 대표가 4%, 국내임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지금 장관이 29%,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7%, 원희룡 장관이 5% 이런 순으로 나와서 지금 상당히 이 차기 지도자도 두 사람으로 거의 집중이 돼 있다, 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원탑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끝으로는 최근에 상당히 또 좀 심란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네, 뭐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 심경도 대통령이 아니고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니까 문 사장이라 불러주십시오. 문 요즘 제 그 옆집에 이상한 빵 냄새가 나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평산 책빵이라는 빵집이 생긴다고 해서 말이 많던데 누가 파는 거예요? 배 실장이 파는 거예요? 어쩐지 먹을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빵 좀 그만 먹어요. 이렇게 화내시는 책을 거. 보세요. 마음의 양식. 오, 마음의 그 영어로 뭐지 그 마인드. 아무튼 빵 네. 드시지 마세요. 화내시는 거 처음 봐요. 빵 먹어야 그렇습니까? 네. 저 특전사 출신이에요. 화끈한 거 아시죠? 네. 빵 먹으면 빵 터질 수 있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거나 화를 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안 해주시고 화를 네. 내시고 그러시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화이팅 해야 됩니다. 자, 이현희 선생님 다음번에는 단독 출연이 됩니다. 자, 여론 오락한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